엄마는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언젠가 죽을 텐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죽고 싶은지, 병원에서 죽고 싶은지, 아니면 어디에서 죽고 싶은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종순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라는 그림책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사냥이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몸을 숙여서 지팡이를 짚는 그러한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요.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방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그 댓글이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는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언젠가 죽을 텐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죽고 싶은지, 병원에서 죽고 싶은지, 아니면 어디에서 죽고 싶은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의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우리 사회는 집에서 죽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으로 힘든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들 내가 평소에 살던 집에서 죽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집에서 죽는 것은 과연 진짜 어려운 건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병원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현실에서 나눠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둘러앉아서 자매들끼리 부모님이랑 어디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뜬금없이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의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그림책을 읽고 나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맞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에 정말 좋은 책이에요. 자, 면지를 보면 아주 밝은 노란색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밝은 노란색은 이 책에서 가끔 보여주면서 이 책의 무게를 살짝 덜어주는데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표지에 보면 제목 아래 아주 가느다란 달이 떠 있어요. 자, 작가는 이 그림책을 나에게 바친다고 했어요. 고종순 작가가 왜 이 그림책을 나에게 바친다고 했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사냥이에요. 사냥은 한때 젊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멋졌죠. 그래서 뿔이 근사하게 뻗어 있어요. 그런데 사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늙은 사냥이 됐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냥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늙어갔죠. 계속 지팡이를 떨어뜨린 횟수가 빈번해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사냥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 증상이 뭐지? 내가 혹시 죽을 날이 가까워졌나? 하고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게 된 사냥, 우리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을 때 알아차린다는 것 쉬울까요? 네, 아무리타라는 불멸을 뜻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사신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신은 아무리타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죽음이 찾아오면 알아차릴 수 있는 예지력을 줬거든요. 근데 아무리타는 자신의 삶을 좀 더 연장받고 나서 평소 초심을 잃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사신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왜 갑자기 찾아왔느냐? 나한테 찾아올 때는 편지를 하고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신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편지 보냈다. 언제 보냈느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너의 몸을 종이 삼아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가 흔들리고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는 그런 증상, 그것들이 내가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타가 사신을 설득하면서 다시 한번 삶을 연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신은 아무리타에게 삶의 마침표를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아무리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는 우화가 있어요. 이 그림책에서도 사냥은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아무리타와는 다르게 사냥은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알아차려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감의 시간에서 내가 죽음, 임종의 시간으로 가까워질 때,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에 가까워질 때 내가 과연 알아차린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냥은 뭐야? 혹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느냐? 내가 자기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곧 죽게 될 거다. 그런데 앉아서 죽을 수 없다면서 길을 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 죽기 딱 좋은 곳 떠나고 있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길을 가는데 사실 사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들판이 좋겠어. 마지막으로 들판을 멋지게 달리다 죽는 거야. 그래서 막 달려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갔냐면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높은 절벽에서 내가 살았던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팡이도 없이 그 높은 절벽에 서 있는 근사한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런데 절벽을 올라가려고 하니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계속 길을 떠납니다. 내가 굳이 힘들게 절벽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 시원한 강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냥은 강을 찾아서 길을 떠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강물에 비친 사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늙고 쭈글쭈글하고 힘없고 개슴츠레한 표정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런데 사냥은 어디 한 곳에 앉아 쉬게 됩니다. 난 어디로 가야 하나? 나의 마지막을 어디서 맞아야 되나? 고민하죠. 그런데 그때 깊은 생각에 잠긴 사냥에게 떠오른 공간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네, 집이었어요. 집. 집에서 앉아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냥이 떠올린 곳은 바로 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사냥은 오늘은 쉬고 다음날 더 먼 곳으로 떠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고단한 일상을 다 마무리하고 삶의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고민할 여지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왜냐? 집에서 죽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다면 집에서 죽는 건 거의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죽을 때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이 책을 읽어드리고 나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냥은 이제 오랫동안 헤맸기 때문에 집에 오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래서 잠에 빠진 거예요. 잠에 빠졌는데 그 가느다랗고 신락 같은 노란 달이 사냥을 지켜줍니다. 사냥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그림책의 마지막은 어떤 장면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책에서 한번 만나보면서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우리는 삶의 마지막 어디서 보내야 할지 한번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인상 깊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집에서 죽을 때 경찰이 온다고 하니 저는 경찰이 와서 우리가 뭔가 죄 지은 것처럼 수사받는 게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원 밖에서 죽잖아요. 병원에서 죽으면 누가 사망 진단을 내릴까요? 그렇죠. 의사가 내리죠. 그러나 병원 밖 그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죽을 때는 사망 선고를 내려줘야 한 절차를 거쳐야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의사의 의사의 선고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의사를 불러오겠어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느냐? 첫 번째는 이 사망은 사고가 아니다. 두 번째, 이분이 생을 다하고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는 선고를 의사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 의사를 누가 데리고 오느냐? 경찰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병원 밖에서 죽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워하는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를 범죄 수사하듯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주고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의사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경찰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첫째도 경찰, 둘째도 경찰, 셋째도 경찰이에요. 그렇다면 죽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때는 119나 다니던 병원에 신고하시면 돼요. 전화해서 또는 상조회사에. 그러나 돌아가셨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근데 돌아가신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돌아가신 것 같을 뿐이지 판정은 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딱 죽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사냥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나는 삶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맞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였어요.